안녕하세요. 헬스시크릿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되는데 이로 인해 치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모든 사람이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치매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면 생활 속 불편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기능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일상 속에서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하는 이 습관 자체가 기억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근력 운동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꼭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근육 운동은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셨죠? 또한 운동은 운동 중 발생하는 호르몬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해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는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말과 비슷하게 생겨 해마라고 불리웁니다. 해마는 대뇌의 내측 두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지 기능에 기여합니다. 해마의 기능 저하나 손상은 기억력 감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와 같은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은 이 해마에서 신경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기존의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견과류, 녹색잎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항산화 식품은 뇌의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생성을 촉진하여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신경 생성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의 DHA는 뇌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뇌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오메가3가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밖의 예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퍼즐, 카드게임, 독서, 공부 등이 있으며 사람들과의 소통, 건강한 취미활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의외로 기억력 감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다니는 습관으로 뇌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자외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고 이 호르몬이 뇌에 영향을 미쳐 해마에서의 신경 섬유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 성공했는데요. 생쥐 피부에 6주간 18회 자외선을 쪼인 결과 정상 생쥐와 비교했을 때 신경 영양인자가 감소하였고 신경 섬유의 양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생쥐는 새로운 물체와 위치를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고 미로를 통한 기억 능력이 정상 생쥐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외선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파민 생성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뇌의 기능을 더욱 저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자외선은 우리 뇌의 기능에 영향을 끼쳐 기억력의 감퇴를 초래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특히 자외선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부 노화 및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피부의 노화 과정을 통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여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자외선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여 조기 노화를 유발합니다. 또한 기미, 주근깨, 노화 반점 등의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자외선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는 중장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자외선이 면역 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감염이나 기타 질병, 피부암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노인에게 더욱 취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은 안구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자외선은 눈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쳐 백내장과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 밖에도 자외선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세포의 치유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외선은 중장년층 이상에게 특히 좋지 않으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찮아서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나쁜 습관으로 피부의 건강은 물론 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으니 외출할 때는 항상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상 선크림을 수시로 덧바르도록 하고 선글라스 착용과 양산을 쓰고 다니는 것이 뇌 기능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원인들 중에서 평생 자연스럽게 받은 자외선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항상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태양을 계속 차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비타민 D는 특히 중년 이상 성인에게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모든 영양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로 특히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중장년층은 골다공증과 같은 뼈와 관절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비타민 D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근육 건강 등에 도움이 되므로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점이 햇빛이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부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선크림은 비타민 D의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부 손상과 더불어 뇌 기능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꼼꼼히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의 흡수가 걱정이 되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D의 흡수는 충분히 햇빛으로도 가능하지만 부족할 경우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몸속 비타민 D의 수치를 확인하여 낮을 경우 영양제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가 과하면 문제가 되니
반드시 검사 후 그에 맞는 용량에 따라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외선이 피부에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신선한데요. 햇빛을 쬐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고 햇빛을 쬐는 것은 여러모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